현대차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1%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9회전이고 9회전 하락을 했고 PBR은 0.72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 관련 뉴스로 현대차 모셔널 3조 투입에도 자율주행 기술 5위에서 15위 추락. 이건율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5월 1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데이터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로보택시 상용화도 속도 못 내고 있고 매년 수천억 손실 무의미해져. 미중기업 협업, 기술 종속 우려. 국내 자율주행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현대자동차가 3조 원을 투입해 설립한 자율주행 자회사 모셔널의 글로벌 위상도 추락하고 있다.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가 늦어지자 정부 지원 등에 얻고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구축한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으며 돌파구를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초를 다투며 주행 데이터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미국, 중국 기업들과는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 사이 지난해 13일을 기록하며 모셔널에 겨우 2단계 앞섰던 바이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발판으로 단숨에 2위로 올라섰다. 현대차가 선택한 돌파구는 수십억 마일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한 미국, 중국 기업과의 협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가 개인 무슨 정보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규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차관 기업 해먹기 어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분기에 매출 19조 227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3.7% 증가한 것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8,788억 원으로 21.1%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생산성 9.8%로 1.11로 0.0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기아는 영업이익이 21.3% 감소했는데 현대차는 반대로 21.1%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두 회사가 역전이 되어 있네요. 현대차는 영업의 부분이 또 독특합니다. 금융 수익의 대부분은 배당 수익입니다. 영업이익보다도 거의 맞먹는 수준 이상으로 금융 손익에서 1조 1,424억 원의 수익이 있었는데 이거를 찾아보면은 배당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투자한 기업들한테서 받는 이익 배당액이 꽤 많다는 얘기가 이 현대차의 상징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놀이 했다고도 봐야 되나요? 이익 배당을 금융 손익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니까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2조 1,026억 원으로 3.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0.5% 낮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고요. 운영경비는 2.3%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34로서 0.0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핵심적으로 TOE 생산성 하나만 보면은 평가지표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영업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714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상품, 반제품, 유동 제공품이 있는데 유동 상품이라는 게 상품 계정이 새로 생겼어요. 옛날에는 제품에 포함시켰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WCAI가 4,1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3,33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더 높게 증가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은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4,191억 원인데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와 상품 사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이 사용액이면은 재고자산 변동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7.5% 증가했습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2조 311억 원으로 3.1%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2.3%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5조 3,17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조 7,307억 원을 뺀 2조 5,865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은 17%, 재료비율은 83%, 재료비율이 1.2% 증가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 이게 제가 좀 잘못한 거네요. 상승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재고 증가매액을 보면은 상품의 증가매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또 PQ 총 제조 비용도 상품 증가매액만큼 차이가 있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올해 딱 일치하는 것을 거의 처음 접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아쉽게도 1억 5,6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요게 조금 아쉽네요. 운영경비 중 인건비가 2조 715억 원이 집행이 돼서 10.7% 증가했습니다. 분기 인원이 없어가지고 비공시로 작년도 인원 기준에서 평균 임금이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가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0.9회전 떨어졌고요. 수급분율은 반대로 0.32%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도 해가지고 재고가 쌓였다.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기초 원자재 가격으로 완성차 메이커가 하고 있습니다. 단순 평균으로 1.3% 어쨌든 상승한 거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는 국내와 해외가 있는데 국내 매출 비중이 있어요. 수량으로 또 공시가 된 게 있어서 수량 비중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단순 평균으로는 2.5% 상승입니다만 3.5%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협력업체 납품단가 견적 비율을 좀 해보게 되겠는데 제가 원재료 가격하고 판매 가격을 왜 좀 더 투명하게 공시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본인들도 물건을 구매하면서 협력업체한테 다음과 같은 적어도 이런 것들을 원할 거예요. 원재료와 상품 사용액이 있다. 그러면 그 재료값이 얼마냐? 공장 가공비는 17%에 해당한다. 제조원가에. 그럼 그거 인정해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인정하려면은 제조원가 명세서를 내놓으라고 할 거고요.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는 원재료 가격 추이를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총 제조 비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판매관리비를 14% 정도 들어간다. 요거는 또 손익계산서 보고서 또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이걸 그냥 단단히 차 한 대 가격이라고 보고 1776만 원인데 적어도 협력업체가 15% 마진은 저기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좀 그 협상 줄다리기가 좀 될 거예요. 어쨌든 15%로 확정이 된다면은 납품 제한가는 2천만 42만 4천 원인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 체면도 있지 않냐. 42만 4천 원만 깎을게. 2천만 원으로 납품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자기네들은 협력업체한테 아주 디테일한 거를 요구할 겁니다. 기타 비용으로 비성분 구성을 매우 단순화시켰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납품업체라면 구매처에서 이런 견적 내역을 용인할까요? 원가 패러다임 세계는 갈등을 불어일으킨다. 스루프 패러다임으로 상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저는 줄창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완성차 갑의 입장에서 협력업체에 요구하는 수준은 분명 디테일하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원재료는 가격 추이 구매 증빙 제시를 요구할 것이며 공장 가공비 내역을 제조원가 명세서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원재료 가격 이렇게 되는데 모순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검증은 적합하다. 기초 원자재로 했지만은 그런데 이 가격 그 상승 압박 요인보다는 판매 가격은 더 올렸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 모순이 있는데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하락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석을 쭉 한 몇 년 동안 3년 이상 해왔는데 이런 느낌이 이제 드네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으로 시작한 여정에서 최종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 변동 추론의 검증은 순리대로 표출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한계로 검증의 한계가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포레스트 검프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장거리 뛰는 것을 중단하듯이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료 공시 샘플을 기초원자재로 선택한 최상위 제조 메이커인데 충분한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완성차 메이커의 논리라고 한다면 지구 생성까지 소급해서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역으로 부품 납품업체가 완성차 메이커처럼 원재료를 기초 원재료로 제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매 가격은 트루풋 관점에서 수요 공급의 차이로 결정될 뿐 아닌가요? 라고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쟁 경적을 붙이겠죠. 동일한 거를 가지고 너 얼마에 납품할래? 라고 경쟁 경적을 붙이면은 그거로 충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세상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연간 얼마 할까 예상을 해보면은 70 거의 7조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요거를 고급차라고 한 대당 가격이라고 비유를 해보면은 7,690만 원의 판매 계약을 세우게 되면은 720만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재고 회전율이 연간 17회전 예상되는데 올해는 15회전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으로 다시 환원하면은 한 67조 9천억 원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계획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내려갈 거. 미국 관세 역량을 염두에 두고서 제가 좀 매출이 하락할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트렌드가 나타났는데 원가액이 영업이익보다 이익은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
3조 2,658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조 8,842억 원이고요. 최종 7,849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 와중에 돈들을 많이 벌었는데 돈이 나간 것은 캐펙스 자본적 지출에 1조 4,386억 원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율은 40.8%가 되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 채권자한테 6,908억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 부채율, 레버리지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으로 2조 2,712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배당이 1조 5,664억 원이고 자기 주식 취득으로 좀 비싸게 사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비싸게 사줘야 되겠죠. 자기 주식 취득을 할 때. 그래서 2조 2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가는 19만 1,000원으로서 2만 500원이 떨어졌습니다. 연초보다. PBR은 0.72 상태이고요. 5% 이상 주주는 현대모비스가 21.86%, 국민연금공단이 7.54%, 정몽고시가 5.44%, 외국인이 거의 36%를 가지고 있는데 비가번쩍한 외국계 자본들의 눈에 다 띕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BNP, JP모건은 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